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체커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한 차례 일어났다가 최근에는 좀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함께 좀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지수가 반등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시황과 지수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재가 아닌 하락,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4% 조금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게 장중이라서 종가까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의 과도한 낙폭을 좀 축소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의 원인을 함께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이 PMI 서비스업 지수가 다행히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되는 모습 때문에 오늘의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좋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락이 크게 과다하게 나온 게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뭐 미국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복합이 겹치면서 좀 하락이 나온 건데 일단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4.3% 그러니까 예상치 4%보다 상회했다는 소식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사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경기 침체 뭐 이제 부분들이 온다 뭐 이제 금리 인상 크게 하고 빨리 안 내린 거에 대한 후폭풍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요게 일단은 실업률 자체가 약간의 왜곡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왜곡 이제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날씨 영향. 요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뭐 허리케인이라던가 이런 날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직자들이 이렇게 너무 날씨가 더우면 일을 안 해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기존에 뭐 6월달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구직자가 날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뭐 5만 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7월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3만 명이나 되게 됐었고 거기다 허리케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냥 좀 놀았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과 그뿐만 아니라 이 경기 침체 때의 이 실업자의 해고자, 이 실업자 해고자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를 하는 건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해고자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고자 비율이 침체 때는 한 3.5%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PMI 지수는 좀 좋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이 고용 지수가 50을 좀 상회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선물 지수가 오전장에 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지수 역시 선물 6% 이상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현재 지수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수 업황을 보게 되면 어제 사실 저는 낙폭이 너무 과대해도 과대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과거에 크게 낙폭을 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였죠. 2020년도 때 새로운 질병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덮치게 되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돌이켜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리고 또 2008년 때 뭐 이런 금융위기 요것도 이해가 되죠. 뭐 요때도 이제 코스닥 때 먼저 보게 되면 13% 요때도 빠졌거든요. 그때가 최저점이었죠. 자, 그리고 2008년도 때 요때도 사실 뭐 한 10%가량 코스닥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유 자체가 그냥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뭐 물론 여기에 뭐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려 13%가 빠진다. 요거는 너무 과대했다. 그리고 이제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자, 전체적인 항상 그 낙폭의 그 어떤 최저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항상 2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항상 여기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때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 20포인트, 여기서 한 20포인트 조금 더 한 16까지 RSI 지표상 내려가긴 했었는데 20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저가 반등이 항상 기술적 반등이 여전히 나와줬었고 어제가 한 18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기술적 반등 좀 나올 수 있겠는데 너무 과대한데 라고 모두가 좀 생각을 하는 좀 이런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황 얘기를 전체적으로 일단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주가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이 시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황 브리핑을 좀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건설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7월에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9월 달에는 FOMC 때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건설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리고 이 현재 건설주와 금리에 대한 비교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부동산 측이 좀 하락을 하게 되겠고 그에 따라서 건설주도 함께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가를 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좀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거에서부터 2020년도, 2010년도 이때 때부터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매매 부동산의 상승률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비슷한 패턴을 항상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20년도 때는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폭등 그리고 건설주의 대세 상승이 또 함께 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가 향후에 인하될 것이라는 것은 이 지수의 큰 낙폭 때문에 단기 하락은 일어났지만 추후에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금리가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1년, 2년 만에 크게 상승했었죠. 그에 따라서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겠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라오고 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뭐 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이런 회복을 하는 추이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 건설주에게도 계속해서 좀 회복세가 일어나면서 주가 향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주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어져 오는 뭐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아파트 가격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뭐 미분양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일단 수주 현황이 되겠고 그 안에서의 뭐 영업이익률 마진 이런 식으로 얼마 남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순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하나 좀 챙겨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높이 상승을 해줬었던 우선 협상자 대상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있고 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또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가 그대로 또 이런 우상향에 대한 방향을 갈 뻔했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지수가 더 추가 하락을 하면 같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원래 있었던 이쪽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속 지켜주고 있던 지선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뭐 고용 지표라든가 시장 전체를 좀 참고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